네, 마지막 시험 문제라는 제목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필히 지켜야 할 감사함을 마음속에 이렇게 깊이 간직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아마 굉장히 평화스러운 곳이 될 것입니다. 학생은 선생님한테 감사하고 부모님한테 감사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감사하고 선생님한테 감사하고 사회의 모든 사람들은 서로 장사하는 분들은 손님에게 감사하고 손님들은 장사해서 팔아주는 분들에게 물건을 갖다가 대주면서 팔아주는 분한테 감사하고 이렇게 손 감사로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사성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관리를 등용할 때는 신원서판을 중시한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신원서판이 뭘까요? 신, 용모를 말하는 거예요. 몸의 생김생, 용모. 관리가 너무 이상하게 생기면 좀 그렇잖아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강감천 장군은 너무나 자꾸 들창코에다가 시커멓고 광대뼈는 튀어나오고 그런 분이었어 가지고 일부러 아주 풍채가 좋고 좋은 사람을 이렇게 앞에다 대놓고 자기는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중국에서 사신이 와서 기가 막히게 알아보더라는 것이죠. 여기 이 등치 좋고 체격 좋은 저 사람이 아니고 키 작고 저 까마잡잡하게 생긴 분이 굉장히 대단한 장군님이라는 걸 알아맞혔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론 아닌데도 있다 이거죠. 그다음 언어는 뭡니까? 말한 말주변인 것입니다. 관리가 돼가지고 말주변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통솔 하거나 관리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신언 이제 몸의 용모와 키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말하는 거 서는 뭐겠습니까? 글씨 쓰는 거. 글씨를 잘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글을 잘 짓기도 하고 글 피체도 좋고 글도 잘 쓰고 그래야 될 것이다 이거야 관리는. 판단력인 것입니다. 판단력이 좋아야 된다 이런 네 가지를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이에 제가 만약에 회사 사장이라면 직원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요? 정말 인성이 좋은 사람을 뽑지 않으면 이제 회사에서 바라는 거는 회사 사장이 바라는 건 내 돈을 잘 지켜주고 내 돈을 잘 불겨주고 하는 걸 원하잖아요. 딴 게 뭐가 있습니까? 내 돈 띄어먹지 말고 또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내 돈을 많이 불겨줘라. 그게 바로 직원을 뽑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딱 집어서 얘기한다면. 그래서 직원들에게 대우가 좋기로 소문난 한국에 있는 외국계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고자 한다고 이제 공지를 하고 1차 필기시험과 면접을 거친 후 5명의 최종 지원자가 남았어요. 5명 중에 1명을 뽑는 거야. 인사부장이 이들 5명에게 3일 이내에 최종 결과를 알려줄 것이라고 통보를 해줬어요. 사람들한테 전화도 하고 이메일도 했어요. 5 지원자들은 초조한 심정으로 그 결과를 내가 합격했는지 안 합격했는지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5명 중 한 여성 지원자는 며칠 후 회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받았어요. 귀하께서 저희 회사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귀하는 이번 저희 회사에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채용할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귀하처럼 재능있고 뛰어난 인재를 모시지 못하게 된 점을 매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을 보냈어요. 근데 그녀는 마음이 아팠지요. 한편으로는 이메일에 담긴 진심 어린 위로의 내용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뛰어났는데 우리가 인원 제한 때문에 못 받았다 미안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짧은 감사의 응답 메일을 회사로 보내게 됐어요. 앞으로 하시는 일들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귀사의 일취월장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그녀는 뜻밖에도 회사로부터 최종 합격했다는 인사과장이 직접 전화를 받게 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녀가 받았던 불합격 통지 이메일 내용은
마지막 시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거 자체가 시험 문제였던 거예요. 즉 5명의 지원자가 남았을 때 지원자 5명 모두에게 그녀와 똑같은 불합격 통지 메일을 보냈죠. 근데 그 받고도 회사에 감사의 메일을 보낸 사람은 오직 그녀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편지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인성이 좋은 사람이구나. 떨어졌다고 했는데도 그래도 날 인정해줘서 고맙고 또 그 회사가 잘 되길 바라고 제가 관심을 굉장히 갖고 제가 근무하고자 이렇게 노력했던 곳이니만큼 앞으로 잘 되길 바란다는 메일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게 이 사람이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잖아요. 참 사람을 정확하게 본 거죠. 다른 사람은 떨어졌구나, 기분 나빠, 무슨 답장을 보내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벌써 이 마음속에 있는 아량과 내면에 있는 그 품성이 아주 좋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합격됐다는 것입니다. 어제 테니스를 같이 치다가 파트너인 여자분이 그 구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실수를 자주 하시는 분인데 불구하고 좀 이겨보겠다고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평상시엔 제가 그렇게 잔소리를 하지 않는 편인데 이분이 이제 자리를 비우고 이쪽으로 포칭을 하러 나가다가 이쪽으로 먹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거기서 있으면 안 된다고 그걸 잔소리를 했더니 그분이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제기해놓고 보니 되게 미안한데 그분이 또 화를 내니까 더 민망하게 됐어요. 근데 하여튼 잘못은 저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분은 계속 뭐 중얼중얼거리고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하여튼 못 듣는 척하고 그냥 넘어가고 기분은 언짢았지만 그냥 와가지고 집에 와서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게 불편한 상태로 살 필요가 뭐에 있겠나 하고 점심 식사 후에 그분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분 뭐 여자분은 전화를 뭐 부부가 늘 나오신 분이라서 남편분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같이 식사하는 중이다. 그럼 사모님 좀 바꿔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받아가지고 아유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이기려는 욕심 때문에 나도 모르게 여사님한테 잔소리를 해가지고 불편을 끼쳐드렸으니 미안하다니까 나는 그런 거 가지고 그때만 그거지 지나면 그만입니다. 전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아닙니다. 나는 정말 내가 생각해도 그 참 잘못된 것입니다 하고 전화를 드리고 그분은 퀴 용서를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신 얘기를 듣고 나서야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잖아요. 훨씬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벌하는 것보다 내가 자비롭게 서로 관용스럽게 서로 용서를 빌고 얼마나 편합니까? 자비롭고 간단하게 과감한 용서는 참으로 관용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관용의 정신은 그리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요전에도 제가 어떻게 제가 잘못도 아니에요. 그런데 짜증을 잘 내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한테도 또 점심 식사 후에 또 전화 드렸어요. 아유 형님 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했더니 아니야 내가 뭐 더 잘못했지 뭐 하면서 그 전화 한 통화에 아주 씻은 듯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지잖아요. 그런 마음이. 그래서 그 어떤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은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사과하지 못한다는 것도 크나큰 에고입니다. 에고의 마음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그놈의 개꼬리를 가져가서 뭐에 쓰겠습니까? 이건 완전히 환상 속에 있는 환상의 물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연보를 계속 하는데 계속 잡념이 떠올라요. 떠오르거나 말거나 원래 떠오르게 돼 있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누구나 그래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이 떠오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라서만 그런 거 아닙니다. 누구나 연보를 할 때 잡념이 생기고 어떤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쫙 가지고 연보는 저 멀리로 달아나고 엉뚱한 데로 가 있어요. 내가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거는 마치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아주 거기에 푹 빠져버리면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홈팍 빠져 몰입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창을 딱 던져가지고 나한테 날라오면 피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공동으로 같이 한감 여행을 터키로 갔는데요.
터키로 가는 길에 이제 미국에 가서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가서 그 3D 영화를 보게 됐어요. 저 트랜스포머가 주먹으로 딱 치면 나한테 치는 것 같아요. 같이 간 경찰관 그 부인께서 그냥 의자 밑으로 숨더라고요. 눈만 뜨면 그만인데 안 보이는 건데. 그게 바로 영화가 진짜처럼 보여서 그런 거고, 감정도 똑같습니다. 우리 감정이 뭐 대단한 것 같아도 감정은 지나면 완전히 헛개비에 있으나 없으나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죽이고 살리고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놀아나는 거죠. 우리가 말하자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 좋은 마음을 먹으면 그런 게 들어올 틈이 없어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비롭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염불할 때도 그런 잡념도 없어지고 또 마음도 편하고 늘 행복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